네, 오늘도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 김광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보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아침 6시 10분쯤에 이제 구치소를 나서서, 의원구치소를 나서서 서초 사옥으로 갔는데요. 영장이 기각돼서 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죠.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없으십니까? 네, 이 부회장 쇼핑백을 들고 나왔는데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런 기각과 또 이 부회장의 이제 복귀, 이것에 대해서 5시간 만에 특검이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 전부 들려드리지만 짧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유감을 담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특검은 흔들림 없이 영장은 기각됐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회의도 오전 9시에 하는데 7시에 전부 출근을 해서 회의를 했고 브리핑도 오후 2시 반에 예정이 돼 있는데 10시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어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특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 특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뇌물이냐 제3자 뇌물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검을 하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빚었던 부분이에요. 네. 특검 자체는 뭐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영장 기각 사유가요. 예를 들어서 뭐 소명이 부족하다 하면 사실은 더 수사를 해서 보충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돼요. 네. 아니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또 재청구할 수 있는데 법리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 이런 식이 가장 주안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보기 때문에 네.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진 입장이죠. 왜냐하면 뇌물이나 제3자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라고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법원에서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추후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 일단 추후에 SK랄지 CJ랄지 롯데를 다 조사한 다음에 블랙리스트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할 때도 이 법 논리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르게 갈 것이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회의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수정할지 아니면 계속 이걸 가지고 밀고 나갈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영장 기각이냐 아니면 발부냐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네.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있겠죠. 수밖에 없고. 어제 우리 박상기 부장 말씀하시면서 이게 보면은 쭉 서울에서 기차가 가면은 대전을 거쳐서 이리 대구 부산으로 갈지 광주 목포로 갈지 이제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맞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뇌물을 갖다 주었다는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 간에 어제도 보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야기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소명의 정도가 부족하고 네. 앞서 우리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그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 예. 말이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아까 김광선 변호사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금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리한 수사라고 무리하게 보면 좀 밀어붙였다 네. 하는 어떤 법률적 판단을 갖다가 영장 전담 판사 조희연 판사가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재용 부회장을 갖다가 구속 기소하는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갖다 적용하려 했던 네.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난감스러운 지경에 빠졌다.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어쨌든 구속을
면했습니다. 아마 어제 가장 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나올 때 모습을 보면 들어갈 때 모습이랑은 물론 표정은 굳어있지만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얼굴이 표정도 미소가 약간 번지잖아요.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본인이 지금 수백 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지금 그룹의 총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단 구속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본인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세 경영인이잖아요. 그렇죠. 3세 경영인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 이런 이 사법의 처리의 고비를 몇 번 당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뭐 한국 비료 사건 때도 뭐 유명한 사카린 때부터. 사카린 때부터 네. 그때도 할아버지도 구속을 면했고 아버지도 뭐 대선 자금하고 특검에서도 비자금 수사 때도 면했는데 본인 대에서 와서 만약에 덜컥 구속되면 하지만 뭐 수위를 입은 적은 한 번도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대에서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 뵙기도 얼마나 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거는 결국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자신의 경영 성계가 거의 안정적인 모드로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게 또 그 뜻하지 않은 걸림돌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 거의 뭐 타이타닉 빙산급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했을 것 같은데 어제 아마 일단은 지금 뭡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러나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이거 결국은 지금 또 이 법원에 가서 다시 또 이 유무죄를 다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마음을 놓기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까 쇼핑백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가 들었을까?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가 밝히길 저 양복 입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규칙에 따라서 일단 수의를 입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김 변호사가 아마 그 쇼핑백에는 본인의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들었을 거다. 수의를 입나 봐요. 일단은. 그 사실 교도소에 어떤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몸에 대해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고 거기서 수의를 입고 어떤 영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분류를 해요. 네. 아마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또 개별적으로 가지고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이외에 들고 나온 것은 아마 쇼핑백을 구치소 내에서 줄 가능성도 좀 있다고. 그러니까 저 옷 그대로를 입고 있다가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통상 이제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서 유치장에 가면은 그냥 있는 옷에서 넥타이를 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벨트를 풀게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신발을 벗게 하고 그런데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에 가게 되었을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몸에다가 뭐 이런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뭐라도 좀 흉기라든가 이런 거 갖고 네. 들어올까봐 몸 수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수의를 갖다 잠깐이나마 입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유치장소와 관련해서요. 네. 특검 일반적으로는요, 영장을 청구할 때요, 유치장소를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서 다 받아들여주죠. 보통 검찰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경찰에 그렇죠. 있는데. 근데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경찰 유치장을 유치장소로 하고, 네. 검찰서 청구할 때는 그전에는요, 검사실서 대기를 많이 시켜놨어요. 예. 네. 그런데 대기 시켜놓으면 영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검찰에서는 구치소로 유치장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희연 판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장이 검찰서 청구한 것은 다 구치소로 기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특검 사무실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특검 사무실에다 유치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게 네.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특검이 아니고 서울구치소에다 넣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구치소 유치장소를 할 때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죠.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구치소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렇지만 아마 지금 처음 구치소 가서 구치소 생활을 짧긴 하지만 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아마 여삼축 같았을 거예요. 한 3년 같았을 겁니다. 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식사를 결국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거죠. 못하죠. 그렇죠. 네. 구치소는 경찰 유치장과 다릅니다. 잊지 못할 14시간이 됐다 이런 말씀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판단을 다 배제하고 영장 전담 판사 조희연 판사에게 이 어쨌든 눈길이 쏠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보면 양력은 네, 충남 지금- 부여의 출생이죠? 네,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유난히 이 기업인들 영장과 관련된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자, 신영자 롯데 이사장은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정은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는 발부를 했습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역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네.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은 기각을 했고요. 폭스바겐 전 사장 영장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각종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조희연 판사가 법리에 충실하다는 네. 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같은 대기업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고, 그래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법리상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감정적 요소가 거의 없는 판사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어제 그 삼성 법무팀에서 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삼성 측에서 놓은 이야기가 이 지금 구속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이 그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한 업소는 하지 않겠다. 네. 우리는 철저하게 법리로 가겠다. 법리를 따지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조희연 판사가 상당히 법리를 중시하는 판사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업소론 같은 걸로 해갖고는 뭐 기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 뭐 법무팀이 300명에서 한 500명까지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한 법원 뭐 전체 법원이 거의 달라붙은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서 삼성 법무팀이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아마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희연 판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겠죠. 그런데 조희연 판사가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영표 전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발부 내용이 국민연금의 그 합병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때 국민연금의 찬성의 그 부당하게 지시했다. 그런 점 물론 부당한 압력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보면 뭐 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표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이렇게 그냥 국민연금 좀 도와주라고 한 것 때문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이 덕을 본 이재용 부회장은 안 잡아놓는다고 하는 이건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문영표 전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법률가이신 우리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사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총태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뇌물을 공유한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 뇌물을 받은 거예요. 서로 상대방 당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적인 문제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아니에요? 근데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을 손 들어준 거고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아, 재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마 지금 재청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법리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재청구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 쉽지 않죠. 그래요. 나중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보강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예. 사법적인 판단이지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도 직결이 되다 보니까 각 세력들 간에 이 기각에 대한 반응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먼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사법부 향해가지고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이렇게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그러니까요. 최순실에게 면죄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특검이 이제 상당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다른 재벌들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동력이 이제 확 빠져버렸고요. 현재 판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사법부가 미쳤다. 자, 수미상관이란 말이 있는데 서두도 미쳤고 말미도 미쳤습니다. 저런 이제 정치적인 얘기라고 봐야겠죠. 뭐 정치인의 정치인의 얘기일 뿐이죠. 뭐 대표적으로 2004년에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 그 탄핵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에서 극찬성을 하던 온갖 이야기로서 칭송하던 당시 의원들이 그해 보니까 수도 이전 있지 않습니까?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각 결정을 내리니까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사법부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흔한 얘기로 이 정치인들은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면은 그건 아주 좋은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여야 네네.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조금 나한테 불리한 얘기 나오면 사법법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참고로 조 의원 영장 전담 판사. 판사는 3명의 영장 전담 판사 중에 우선 선임자고 네. 이 사람이 뭐 석사학위를 갖다가 헌법에서 영장 제도에 관한 고찰로 석사학위를 했더군요. 원래 영장 전담 판사가 제일 또 가장 노력 전문가죠.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저는 아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팩트의 문제 아까 보면 그 삼성 이런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특검은 그해 1월 달부터 이미 삼성과 보면 대통령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네. 추단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파적 시각을 갖고 삼성 경제정의 쪽에 정의 아주 예. 1인자죠. 이분이 보면 이건 참 팩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해치펀드인 엘리엇이 이른바 삼성을 갖다가 들어먹겠다가 들어온 것이 2015년 6월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미 그 분위기가 그야말로 다 이런저런 분위기였는데 엘리엇이 그해 6월 달에 들어올 줄 무슨 수로 알고 네. 사전에 그걸 모의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니까 특검도 팩트 갖고 우리 기자들 보면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의원 판사가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지금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자, 네. 같은 기각을 놓고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반응이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렇게 얘기한 친박 의원이죠. 바로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예 축 네. 기각입니다. 축 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이 영장 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다.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담당 격관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분 이제 공안검사로 법률 나름 전문가 아니에요? 네. 자, 박사모. 네. 요새 이제 탄기국도 있고 태극기 집회 이끄는 쪽에서도 환호가 나왔습니다. 박사모의 환호. 조의원 판사 지켜줘야 합니다. 영웅됐다. 현명한 선택. 자,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까지 나왔네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그 지지자들이나 또 이래 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소신을 같이 왔던 뭐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하는 건 뭐 어떻게 뭐 당연할 수 있죠. 뭐 자신의 뭐 정치적 신념의 뭐 그런 표현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제는 저러한 그 반응들이 다수의 국민들의 지금 이제 반응과 같은가 그 부분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요. 정청래 의원이 오늘 그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기에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오늘 지금 어제 보도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SK가 왜 K스포츠 재단에 70억인가 이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 최순실 씨가 자신의 비덱스포츠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그 SK는 그럼 K스포츠 재단에 할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냥 돌려줘라. 네. 결국 자신에게 직접 오지 않는 돈, K스포츠 재단을 돌려오고 거쳐서 오는 돈은 자신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익을 취하기가 힘들다. 예. 바로 그 이야기는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SK는 삼성처럼 비덱스포츠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해외에 있는 기업체 그리고 소유도 불분명한 기업체에 거액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네. 자금 세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은 그런 법률적 판단을 못 합니까? 바로 그런 걸 알고서도 삼성이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그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의 대가성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바로 특검이 그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박사모 이 지금 이런 측에서 반응을 보이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아마 법감정을 느끼면서 매우 씁쓸해하는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뭐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다.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이 말 맞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표현이다 보고요. 또 김진태 의원의 이런 표현도 잘못되다 봅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 자체는요.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뇌물은 제3지 뇌물수로
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법원 자체가 지금 구속 기각 사유로 표명한 것이 뭐 죄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법리에 있어서 다툼이 있으니까 서로 창과 방패에 싸워서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거기 때문에 무죄란 얘기는 아닌 그렇죠. 거죠. 이걸 가지고 사법부가 미쳤다고 한다랄지 아니면 네. 이게 마치 무죄인 것처럼 김진태 의원이랄지 친박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 정서상 영장이 발부돼서 이 구속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양복 입고 다니면서 재판받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정서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특검이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